그런데 이제 해방 후에도 상당히 잘 나갔어요. 이제 밑주화를 한자로 삼륜이니까 포항 삼륜 포도주 혹은 이제 포항 포도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도 많이 하고 잘 했었는데 1966년도에 와인에서 이제 포르말린이 검출됐다 검찰에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재판을 아니다 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4년 동안 끌다가 결국 1970년에 회사가 없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이제 쭉 왔던 회사가.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와중에 1969년도에 대구에서 에프라임 파라다이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창업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면 우리나라는 포도보다 사과가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대구가 사과를 아주 융성할 때죠. 그래서 허가는 1967년에 됐었어요. 69년도부터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기주도 나오고 그리고 또 1980년대에 충남에다가 구기주를 불화받아서 충남 당진에 사과밭 20만 평 그 다음에 보령에 포도밭 20만 평을 개간을 해서 81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2년도부터는 포도로 만든 와인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올림피아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마주왕이 막 커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못 이기고 86년도에 동아제약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86년도 동아제약이 인수할 때 제가 동아제약에 근무했다가 86년에 거기 내려가서 근무를 했어요. 이제 와인메이커로 거기서 일했죠. 그러면서 에프라임 파라다이스도 만들고 에프라임 파라다이스 딸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라는 이제 포도로 만든 와인을 이름을 바꿨죠. 유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1968년 농어촌 개발공사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농수산 유통공사죠. 거기서 일본 산토리 잘 아시죠? 일본 산토리랑 합작으로 대전에다가 아주 돈을 처음에 투자를 6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60년대 6천만 원이 엄청 큰 돈이죠. 이렇게 해서 일본 산토리와 같이 포트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산토리의 산리 포트와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걸 아주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습니다. 아까 밑주화 농장이 60만 평 농장에서 한 20-30만 병 생산을 했는데 여기는 첫해 20만 병, 다음에 100만 병 뭐 이렇게 막 200만 병에서 계획이 아주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상하게 다음 해 바로 산토리가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시 소득 수준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안 팔리고 재고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68년도에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69년도에 첫 제품 내고 얼마 안 있다가 73년도에 이 와이너리를 혜태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혜태는 그때 혜태 주조해서 이걸 인수를 해서 노블 와인이라고 1974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와인이 에프라임 파라다이스인지 이쪽 포트 와인인지는 이제 하나는 허가상으로 보면 67년, 68년 뭐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게 이제 뭐 그게 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선보인 게 이제 혜태 노블 와인이라고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도로 만든 최초의 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산토리 한국 산토리라고 합작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것은 강화 와인이니까 순수 와인은 또 아니다 뭐 그렇게 뭐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게 혜태에서 나왔고 혜태는 그 당시에 상당히 잘 나가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5년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무슨 또 터가 뭐 기가 세고 어쩌고 해서 거기 앞에다 혜태상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가 돈이 있어야죠. 아 혜태상 우리가 세울게. 혜태에서 이제 혜태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을 간접적으로 전화 통화해서 물어봤죠. 몇 병을 어떻게 묻었냐 했더니 화이트 레드 로제를 6병씩 해서 18병을 항아리에 집어넣고 석회로 밀봉해서 지하에다 묻고 2075년도에 꺼내도록 100년 숙성시켜서 그래서 오른쪽 혜태, 왼쪽 혜태 양쪽 다 묻었대요. 18병씩. 근데 이제 지금 뭐 여기저기 뒤지면은 병수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랬는데 전 이제 간접적으로 한 사람 통해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알았던 소식이라 정확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2075년도에 꺼내봐야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와인이 오래될수록 좋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봐서 잘한 겁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가 1-2년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던 시절에 이렇게 한번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비백주에서
마주왕이 나옵니다. 오비 맥주에서 이제 마주왕이 나와요. 오비 맥주는 당시 맥주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목에 힘주면서 장사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의 뜻을 두고 70년대 초반부터 경상북도 일원에 포도밭을 한 40만 평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76년에는 독일하고 해서 독일에서 와이너리 시설을 다 들여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봤던 혜태 노브라인이나 에프라임 파라다이스는 조직이 좀 약했어요. 술을 팔 수 있는 조직이. 근데 오비 맥주는 제주도까지 체인망이 싹 돼 있습니다. 순식간에 시장을 장악했죠. 그리고 원래 또 술 만들 때 회사는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리석에는 우리나라 최초 와인은 마주왕이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깔려 있는 게 바로 이제 마주왕이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로도 우리도 와인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진로는 경남 산청에 포도밭을 조성했어요. 근데 원래 그 산청이 청자가 맑을 청자인데 와인 이름을 지으면서 푸를 청자로 해서 산청에서 몽블루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르도같이 앞에다 샤또자 붙이고 샤또 몽블루 그 이겁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각 주류 회사에서 와인들을 다 만들었죠. 금복주에서 두리랑, 대선 주제에서 그랑주아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냄새가 나는 이름으로서 한글로 그 당시 또 한글 쓰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압력을 많이 넣었었죠. 그렇게 해서 80년 초반부터 88년 올림픽까지가 황금기였어요. 우리나라 짧은 한 10년 기간 동안이 우리나라 와인의 황금기였습니다. 해마다 20-30% 신장이 잘 되고 그때 제가 근무했을 때 국민 1인당 와인 소비량 0.1병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국민 1인당 한 병을 마시도록 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매출이 10배가 는다. 그 이론이 현재 보면 맞긴 맞죠. 이제 지금 와서 우리가 수입 와인 포함해서 국민 1인당 한 병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88년 이제 올림픽을 기해서 문호가 개방되면서 외국 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되게 된 게 이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인이 2만 원이고 프랑스 와인도 2만 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프랑스 와인 마시지 우리나라 와인 안 마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 그때는 대기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또 사람들 또 외국 보내서 외국물도 먹게 만들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싹 무너진 거죠. 일본은 대기업들이 적자 봐가면서 계속 유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와인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 그때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갔다가 88 올림픽을 위해서 시장이 개방되면서 툭 떨어진 상태로 없어져 버린 게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때 한 업체라도 좀 남아서 계속 했더라면은 지금 상당 수준에 좀 올라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와인 만드는 기술보다는 포도 재배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썼어야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품종 개발이나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품종 도입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때는 양조 기술에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와서 남아도는 과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과일은 불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사과에 상처 나면 절대 안 사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가공을 할 경우에 주스를 만들거나 와인 만들거나 이때는 쓸만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처리한 계획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처음에는 농민주 이렇게 해서 주세도 50% 감면. 그래서 이제 출발했는데 지역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역 특산주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허가 낸 데가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인 생산하는 곳이.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알려진 데가 충북 영동, 그 다음에 경북 영천 이 두 군데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기술력이 옛날 제가 만들었던 시절보다 더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에서 와인 만드는 일이 미친 일입니다. 땅값 비싸, 인건비 비싸, 기후 조건 안 좋아. 그러나 이게 틈새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관광하고 묶어서 1박 2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뭐 6차 산업이다 뭐다 하는 이유가 1차 산업 플러스 2차 산업 플러스 3차 산업 플러스 이제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조 교육을 시켰는데 양조 교육이 양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 간단한 실험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좀 해주면서 같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또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신경을 더 안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와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2000년부터 많이들 만들기 시작해서 화이트 와인은 어느 정도 질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품평의 덕분입니다. 여기저기서 품평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금메달을 받아야겠다. 나도 1등 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와인 만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 덕분에 레드는 아직 좀 멀었습니다만 화이트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품종 개발, 이 6종부터 시작하고 외래종이라 하더라도 피노누아나 리슬링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잘할만 합니다. 저도 옛날에 리슬링 한 3,000평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생산량이 적죠. 아주 적게 이렇게 달리고 해서 가격이 좀 비싸지겠지만 외래종 품종을 우리나라에 적응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종 포도 개발하고 요즘 보면 청수라는 품종이 거의 소비뇽 블랑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면은 안 될 일도 없다. 왜냐면은 이게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기후 조건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꽤나 좀 알려진 와인들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풍토에 맞는 품종 개발, 그 다음에 기술력 향상, 그리고 끊임없는 품평으로 질적 향상, 이런 세 가지가 도입이 된다면 우리나라 와인의 장래도 밝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